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척추에 터널처럼 나 있는 파이프 구조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수도관이 녹슬며 막히듯 척추관 역시 노화가 진행되면서 흐름이 막혀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노인성 척추관 협착증 환자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건강업, 물산업 오늘은 강관수 전문의와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퇴행성 척추 질환하면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척추 관절인 디스크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탄력이 떨어지고 외부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생겨 내부에 수액이 흘러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완충 기능이 약화되어 후관절과 신경을 보호하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척추신경의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두 질환의 증상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두 질환 모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으로 증상이 비슷하지만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20대에서 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게 되어 허리와 다리가 모두 증상이 심하고 걷거나 서면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에 앉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40대 이상 중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허리보다도 양엉치나 다리 증상이 심하고 반드시 눕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악화가 되고 앉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데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서 후관절과 황색인대의 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뉘는데요. 선천적 원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난쟁이증과 같은 연골 무연성증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와 척추 전방전이증과 같은 불안정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는 급성 통증을 유발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아프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은데요. 서서히 진행하는 협착증은 증상으로만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행성 디스크와 어느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평소에 이유 없이 허리나 엉치가 자주 아프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없는 느낌이 드신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퇴행성 변화 정도, 신경 압박 정도를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병 초기에는 비술적 치료 방법으로 안정하시고 약물 치료로는 소염제, 근육을 풀어주는 근이완제, 척추연료 개선제인 프로스타글란딘 E1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신경차단 및 주사요법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사요법으로는 신경차단술, 인대강화주사인 프롤로세라피, 핌스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 신경압박에 의한 신경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성형술, 풍선을 이용한 신경성형술, 내시경 레이저 신경관 확장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하여 증상이 심해지거나 운동장애, 보행장애, 대소변장애가 있으면 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이나 척추체 유압술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허리만 아프고 간헐적으로 아파서 쉬면 오래지 않아서 호전되는데요. 병이 진행하면서 이런 통증 빈도가 많아지고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처럼 갑자기 신경이 압박되어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신경 압박이 심해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하게 되면 요통 및 하지 통증뿐만 아니라 하지 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장시간 한 자세로 있어야 한다면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거나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나쁜 자세로 앉아만 있는 시간이 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어도 허리 디스크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강관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허리가 아프면 다 허리 디스크라고 의심해봐야 하는 걸까요? 디스크 환자에서도 요통이 나타나긴 하지만 요통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근육통, 후관절 통증, 디스크 인성 통증, 신경근 통증, 천장관절 통증 등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나는 디스크다라고 자가진단하지 마시고 병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고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겪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의 허리 디스크와 나이 든 사람의 허리 디스크 간의 양상이 조금 다른가요? 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고령의 환자에서는 디스크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과 동반되어 나타나는데요. 양 엉치와 허리 통증이 반복되어 협착증 증상이 있다가 디스크가 갑자기 진행되어서 엉치와 다리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환자보다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디스크 탈출증에도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허리 디스크 원인으로는 장시간 앉아서 있는 걸 꼽는데요. 이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허리 디스크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는 허리를 회전시키면서 구부리는 자세입니다. 특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때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서 있을 때 허리에 실리는 무게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의자에 앉으면 150 정도,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으면 200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간간히 일어나시거나 주위를 걷거나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최대한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서서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흔히들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척추 관절인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외측 테두리에 섬유륜이라는 인대가 약 30겹 정도로 나이테처럼 둘러싸여 있는데요. 내부에 완충 역할을 하는 수액이 들어 있습니다. 디스크에 탈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탄력이 떨어져서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이 섬유륜의 균열이 발생하고 점점 진행하게 되어서 연결이 끊기면 내부의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럼 디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나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75%는 자연 치유가 가능합니다.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고 운동장애나 대소변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을 막기 위해서 우선 최소 2주간은 안정을 취하고 보존적 치료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하시고 주사요법으로 유발점 주사 치료, 인대 강화 주사요법, 핌스 주사, 신경차단술로 신경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경 자극 물질을 희석시켜서 신경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존 디스크가 건강하지가 않아서 지속적인 신경 부종 증상이 있거나 파열된 디스크 양이 증가해서 운동장애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약 10% 정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면 생활에는 불편이 없을까요? 무릎 관절과 같이 척추 관절도 한번 변성이 오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수술은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내부의 디스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약해져서 요통이나 척추 불안정증, 재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파열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사용하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진행형의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디스크가 터지지 않은 돌출 단계일 때는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을까요? 이 탈수된 디스크의 탄력이 떨어져서 체중을 못 이겨서 늘어나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돌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파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신경 증상이나 마비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통증이 있기 전까지는 모르고 생활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바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집안에 있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척추를 위한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팔팔하게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에 허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허리 디스크 외에도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 과체중 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구리 디스크인데요. 기존 디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아프고 치료도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 옆구리 디스크.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강관수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와 목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옆구리 디스크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옆구리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극외 탈출 디스크, 신경공 디스크라고 합니다. 옆구리 디스크라고 하면 옆구리에 생긴 디스크가 아니고 허리에 생긴 디스크인데 위치가 일반 디스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는 척추 신경 통로인 척추관 안쪽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옆구리 디스크는 척추관 바깥으로 신경 가지가 나가는 통로인 내부나 외측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과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등까지 저리고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옆구리 디스크가 일반 디스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질환 모두 요통과 다리 증상을 유발하는데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관 내부에 생기는 일반적인 디스크는 척추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에 의해서 신경 압박이 있더라도 완충 역할을 하게 되어 증상이 비교적 덜하지만 옆구리 디스크는 신경 가지인 신경근 자체가 신경이어서 약간의 디스크 탈출에도 심한 통증과 신경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옆구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 디스크 탈출증과 비슷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에 수분이 빠지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데 유전적으로 빨리 시작되는 경우 디스크 발병의 근원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세나 습관에 의해 직업적 요인, 외상적 요인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옆구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디스크 탈출증의 형태에 따라서 디스크 변성, 돌출형, 탈출형, 유리형으로 나뉩니다. 디스크 위치에 따라서 요추 4, 5번, 천추 1번에 90% 정도, 3, 4번에 5%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탈출된 위치에 따라서 후외측, 내부에 발생하는 게 30%, 위쪽으로 전이된 경우는 13% 정도, 밑으로 전이된 경우는 45%, 중심부가 한 5% 정도 되고 외측으로 옆구리 디스크인 극외측형은 7%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옆구리 디스크의 경우에 다른 디스크 질환보다 진단이 어려운 편인가요?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들보다 증상이 심하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증상이 악화되고 구부리면 좀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우선 병력 청취로 언제부터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들어보고 이학적 검사로 하지 직거상 검사, 근력 검사, 감각 기능 검사, 반사 검사로 디스크가 의심되면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 검사로는 단순 방사선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이 있고 전기 생리학적 검사로는 근전도 검사, 유발전이 검사 등으로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옆구리 디스크의 경우에도 일반 디스크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예, 발생 위치만 다르고 치료 방법은 비슷합니다. 고전적 치료로는 안정,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차단 및 주사요법을 하고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이나 고주파수액 감압술, 그다음에 운동 재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척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입에 쓴 약이 몸엔 좋다는 속담처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금연, 또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척추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통증을 참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 이상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관수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경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신경 주사란 정확히 어떤 주사이고 어떤 분들이 맞으면 효과적일까요? 신경 주사는 일반적으로 통증 주사, 뼈 주사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신경 차단술입니다. 부분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이용하여 디스크의 퇴행성 물질과 염증 물질을 희석시켜 관절 부의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신경의 불안정한 전기 신호를 안정화시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사 위치에 따라서 경막의 신경 차단술, 신경공 신경 차단술, 꼬리뼈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변성된 디스크에서 신경 자극 물질이 분비되어 관절에 부종이 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엉치 다리 증상이 있는 경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경 주사를 자주 맞으면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횟수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시술 후에 혈종, 피가 고이거나 염증, 일시적인 마비감이나 신경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통증 악화, 아주 드물게 대소변 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빈도가 적고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됩니다. 장기간 신경 차단술을 받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방괴사, 근육인대 손상, 안면 홍조, 쿠싱 증후군, 혈당 증가, 소화기 궤양 등이 생길 수 있어 남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횟수는 정해진 건 없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정도 맞고 이후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 2,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1년에 10회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로 신경 성형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경 성형술이란 어떤 치료일까요? 신경 성형술은 신경의 마지막 통로인 꼬리뼈 구멍에 부분 마취를 하고 나비 카테터라는 철사 같은 직경 약 1mm 정도의 얇은 관을 삽입하여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는 부위를 풀어주고 화학적 자극 물질인 퇴행성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치료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디스크나
통증은 심하지만 수술을 바로 선택하기에 심하지 않은 디스크 환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술 시간으로 부분 마취 후 2시간 안정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한 치료 방법으로 큰 부작용이 없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나 수술하기에는 심하지 않은 디스크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경 성형술은 어떤 경우에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신경성형술이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디스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달리 피부 절개가 없어서 2차적인 조직 손상을 피할 수 있으나 병변 부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거나 증상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신경 변성이 없는 환자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이 오래돼서 신경 변성이 있거나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 진행 가능성이 있는 파열된 디스크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디스크에 특수 바늘을 삽입하여 저온의 고주파열을 흘려서 디스크를 녹이는 방법입니다. 마치 오징어를 구울 때 오징어가 쪼그러드는 것처럼 고주파에 의해서 탈출된 디스크가 줄어드는 치료 방법인데요. 디스크의 용적을 줄여서 신경을 감압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부분 마취 후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술 시간과 입원이 필요가 없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파열되지 않은 디스크, 젊은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으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환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하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한번 변성이 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신의 치료 방법으로 완치시키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급성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줄여 통증의 만성화를 막고 신경을 감압시켜 신경 기능 저하를 막아 통증을 완화시키고 운동으로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하겠습니다. 비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원리는 대부분이 염증 반응 감소와 신경 감압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응급 상황이 아니기에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보시고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한 단계씩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 질환은 계속 사용하면서 나빠질 수 있는 진행형의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바른 자세는 특히 앉았을 때 등을 구부정하게 앉는 경우가 많은데 등을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턱을 약간 당겨서 앉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수영, 그다음에 가벼운 필라테스나 요가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운동은 허리를 회전시키는 골프, 테니스, 볼링, 그다음에 허리를 뒤로 젖히는 배드민턴, 그다음에 무게중심을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달리기나 각종 구기 종목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주위에서는 이런저런 민간 요법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도 속설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속설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